야, 저번에 뭐 조금 했었는데 135쪽 할 차례지? 135쪽. 문제를 풀면서 저번에 배웠던 거 개념 다시 또 복습해보고. 저번에 뭐 3번까지 풀었던 거 4번에 4번. 자, 4번. 자, 해보면은 명제.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8이 0이 아니면 x가 2가 아니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가 지금 참인 명제래. 참인 명제. 자, 그랬을 때 a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가 되겠고, 자,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등호가 많이 들어가 버리면 명제에, 그러면 이제 판단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지. 참거진 여부를. 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사용하면 좋은 것이 대우명제였어. 대우명제. 자, 원명제와 대우명제는 참거진 여부가 반드시 같게 돼 있었어. 자, 그래서 너의 대우명제로 적용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대우명제는 부정을 각각 하고 순서 바꾸는 거였지. 그래서 대우명제 적용하면은 x는 2이면 이렇게 되지.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8은 0이다. 자, 요게 이제 대우명제가 되겠고, 자, 원명제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대우명제도 참이 되어야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참이 된다는 뜻은 2가 요 방정식의 실근이다 이 뜻인 거지, 그냥. 자, 그래서 2 집어넣어서 푸시면 되겠네. 그래서 2a 빼기 4가 0. 그래서 정답은 2. 뭐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넘겨서 8번. 자, 두 조건 PQ가 있는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양방향으로 다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이런 얘기 했었지. 이제 그 명제가 딱 참인 상태에서 화살표를 주는 쪽이 충분 조건, 받는 쪽이 필요 조건. 그 얘기 했었어.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서 이제 따져보시면 되겠는데, 하나하나. 자, 8번에 1번부터 자 하나하나 따져보시면은, 자, 조건 P는 x제곱 빼기 1은 0. 조건 Q는 x 세제곱 빼기 x는 0. 자, 일단 기본적으로 P면 Q이다 이 명제의 참거진 여부 판단은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서 따졌었지. 자, 진리집합 조건이 참여되게 하는 애들의 집합. 자, 1번의 진리집합은 풀마일이지, 마이너스라고 1이지. 이렇게 되겠고. 자, 얘는 x가 함부로 약분하시면 안 되지. x로 이제 묶어주시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얘는 진리집합이 0이 하나 더 들어가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집합이 이 집합에 포함되기 때문에 P이면 Q이다. 요것은 참이지만 Q이면 P이다. 요거는 이제 거짓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화살표를 주고 있다 보니까 P가 충분 조건이라서 답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조건 P는 X는 Y, 조건 Q는 XZ는 YZ. 자, 일단 P면 Q이다는 참이겠지. 요거는 등식의 성질상 이렇게 등식 상태에서 양쪽에 똑같은 숫자 Z라는 값을 곱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참이 될 것이고. 자, 근데 Q이면 P이다. 요거는 아니겠지. 이거는 얼마든지 발레를 만들 수가 있지. 여기서 Z를 0으로 해버리면 뭐 X하고 Y를 이렇게 뭐 다르게 잡아도 이렇게 잡아도 지금 Q는 만족하지만 P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역시 2번도 이제 충분 조건이라서 아니게 되겠고. 자, 3번. 자, XY가 유리수.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유리수. 자, 그래서 P면 Q이다는 XY가 유리수면 합도 유리수다. 즉 유리수끼리 덧셈을 한 것도 유리수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맞는 소리야. 유리수끼리 더해서 유리수가 안 될 수가 없어. 자, 근데 이쪽은 또 거짓이지. 이쪽은 합해서 유리수가 됐다고 하여서 각각이 유리수이다. 요거는 보장이 안 되지. 발레를 하나 써보면은 예를 들어서 x를 루트 2, y를 마이너스 루트 2. 자, 요런 따위로 잡으면은 지금 발레가 되지.
자, 이런 따위로 잡으면 합은 0이라서 유리수가 맞지만 각각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리수니까 틀렸지. 이런 식으로. 자, 4번에 x는 0이고 q는 x제곱이 0이야. 자, x가 0이면 한번 0 집어넣어보시면 0이 0 이하이다 만족하니까 p이면 q이다 이제 괜찮고, 자,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 자, 지금 이거 지금 실수란 말이지. 실수 제곱은 무조건 100% 0 이상인데 0 이하인 거를 요구하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게 0밖에 없어. 근데 이제 0 이렇게 되니까 요것도 맞아. 자, 그래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다 성립하는 거를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말을 했었지. 그래서 요것도 이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답은 이제 5번이고 돼버렸는데, 하여튼 뭐 해보면은. 그러니까 q이면 p이다는 맞지. x하고 y하고 둘 다 0, 동시에 0이면 합이 0이다. 요거는 이제 괜찮은데 합이 0이 된다고 해서 둘 다 동시에 0이다. 이건 아니지. 얼마든지 다른 게 있지. 뭐 1하고 마이너스 뭐 이런 거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틀려서 그래서 5번이 이제 화살표를 받을 때 참이 돼서 5번이 정답이지. p가 이제 필요 조건이 되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세 조건 PQR이 있을 때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고, 자, 저번에 저 한 것 중에 이렇게 두 줄 화살표 치면 그 두 줄 화살표는 자체로 참을 뜻한다고 했지. 자, P면 Q이다가 참이고, 나달이면 나 Q이다. 이것도 이제 참이래. 자, 그랬을 때, 자, 항상 옳은 것만을 문제에서 골라주시오. 자, 기억에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이제 P하고 Q 간의 관계를 보셔야 돼.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뭐 바로 나와 있지. P가 화살표를 주는 입장에서 참이 되니까 P가 충분 조건이니까 이건 틀렸죠, 이거는. 화살표를 줄 때가 충분 조건. 자,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자, 요것은 이제 Q와 R 간의 관계를 따져주셔야 되겠는데, 자, 여기 지금 낫이 붙어서 곤란하니까 요것도 역시 대우명제 쓰면 되지. 부정하고 순서 바꾸시면 되니까 Q이면 R이다가 참이야. 자, 그래서 Q가 화살표를 주는 입장에서 참이니까 충분 조건이다. 맞는 소리지. 이래요. 자,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R하고 P 간의 관계를 알아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얘네 둘이 연결시키면 되지. 이 Q에서 연결되지.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Q에서 연결이 되지. 그래서 P이면 R이다. 요게 지금 참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자, 그래서 R이 화살표를 받는 입장이니까 필요 조건이다. 괜찮지? 요것도 맞지? 자, 이렇게. 자, 그런데 17번 해보면은 x 플러스 1은 0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1에 필요 충분 조건 이쪽 다 이제 다 참이 돼야 된다는 뜻인 거지. 자, 이렇게 이제 다 참이 되기 위한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필요 충분 조건 다른 말로 두 글자로 하면 동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둘이가 아예 똑같다 이 소리라고 이해하시면 돼. 둘이 똑같은 거야. 자, x 플러스 1은 0이다. 한마디로 이놈의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1인 것이야.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얘도 너를 만족시키는 애들의 모임의 진리집합이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집합이 같아야 돼. 일단은 집합이.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2차 방정식의 해집합은 당연히 두 개가 나올 거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두 개.
근데 지금은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요거 하나만 존재해야 되거든. 2차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집합이 하나만 존재한다. 그 뜻은 뭐가 되겠어? 아, 얘가 지금 중근을 가지는구나. 이 뜻이라고. 중근.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가져야 돼. 자,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자, a가 2고 b가 1이고. 그래서 a 플러스 b는 3. 자, 이렇게 되죠. 자, 조건 P, 조건 Q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낮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그러니까 낮Q이면 P다. 이게 이제 참이 돼야 된다 이 뜻이네. 낮Q가 P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자,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네.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먼저 이거 좀 절대값 이거 까먹은 사람들 위해 다시 써보면은 이거 절대값 x가 어떤 양수 a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자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였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당장 우리 이번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거든 부등식. 자, 그래서 조건 P는 지금 어디 보자. x-2가 7 이상이다 또는 x-2가 마이너스 7 미만이다. 요거 푸는 거지. 그래서 여기 다시 쓰면은 조건 P는 x가 9 이상 또는 마이너스 5 미만. 지금 여기 좀 마이너스 5 이하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조건 P가 되겠고. 자, 낮 Q는 간단하네. 요거 그냥 부정시키면 되니까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자, 그지? 자, 그래서 자, 낮 Q이면 P다가 참이니까 Q의 범위가 P의 범위 안으로 쏙 들어가셔야 돼. 자, P의 범위 마이너스 5 이하이다 또는 9 이상이다. 자, 이 범위 안에 어떤 A라는 값보다 작습니다라는 범위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전체 범위가 P의 범위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A라는 값이 뭐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죠. 자, 이해되시나?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A하고 마이너스 5끼리 대소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 작다가 되겠고, 여기 이제 등호가 들어가는 것까지 꼼꼼히 따지셔야 되고, 같아져도 되겠느냐 이거지. 자, 둘이 이제 값이 똑같아도 괜찮지. 얘는 이제 여기 쏙 빠져서 저기 마이너스 5를 못 가지는 반면에 여기 조건 P는 가지고 있으니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겠지. 자, 그래서 자,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지금. 자, 한번 18번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18번.
그 다음에 오늘 새로 나오는 내용, 증명하는 내용인데, 자, 간접증명법. 직접 증명이 곤란해서 할 때 이제 간접증명으로 하는 것인데, 간접증명법 크게 이제 두 가지 배우는데, 첫 번째는 대우명제를 이용한 증명. 자, 이게 있고, 대우명제를 이용한 증명이 있고, 두 번째는 좀 단어가 생소할 수가 있는데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귀류법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일단 개념을 소개하면, 일단 논리가 결론을 부정을 하고 시작을 하고 부정해서 시작하거든.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임을 보이는 방법. 자, 좀 이따가 실제로 한번 해볼 것이고. 자, 바로 뭐 138쪽에 바로 뭐 해보시고. 자, 1번에 자, 명제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서 증명하시오. 자, 이게 문제. 대우명제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자, 이거를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이제 대우명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지. 자, 대우명제를 작성하면은 부정하고 순서 바꾸고 해서, 자, n이 홀수이면 이렇게 되겠지.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 자, 요게 이제 대우명제가 되시겠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이제 논리를 전개시켜가지고 참임이 밝혀지면, 그러면 이제 원래 명제가 이제 맞는 소리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증명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n이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n을 요런 따위로 2k-1, 자, 요런 따위로 생겼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k는 자연수. 자, 요렇게 표기하면은 다 이제 홀수로만 써지게 되지. k에다가 1, 2, 3, 4 이렇게 넣으시면 이제 n이 1, 3, 2, 7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 n이 홀수라서 이렇게 잡으셨고, 그러면 이제 n제곱이 홀수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자, n을 이제 제곱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2k-1을 제곱을 해서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짝인지 홀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2로 묶어봐야 되는 거지. 전체가 2로 묶이는지. 자, 근데 해보니까 전체가 2로 묶이지 않고 1 혼자 이제 똑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남게 되니까. 그래서 전체가 깔끔하게 2로 묶이지 않기 때문에, 자, n 제곱도 지금 홀수라는 게 밝혀진 거지. 홀수. 자, 그래서 대우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도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나? 자, 두 실수 xy에 대하여서 x 플러스 y가 0 이상이면은 x는 0 이상 또는 y는 0 이상이다. 자, 요것도 이제 대우명제를 가지고서 써보시면은, 대우를 쓰면 x가 0보다 작다, 그리고 y도 0보다 작다이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x 플러스 y도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요게 대우명제지. 그래서 요게 이제 참임을 이제 밝히면은 원래 명제도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실제로 쓸 때 뭐 한국말로 좀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x하고 y가 이제 다 음수라는 소리잖아. 음수이므로, 자, x 플러스 y도 음수. 자, 그래서 따라서 x 플러스 y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지. 자, 그래서 대우명제가 참이니까 이제 원래 명제도 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4, 5, 6번은 이제 귀류법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제 4번.
요거 자체가 이제 유명한 건데 뭐 루트 A 뭐 루트 3으로 나올 때도 있고 루트 A가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하라 이거야 지금. 루트 A가 유리수가 아님을. 아까 아빠네가 그 뻔히 당연한 소리인데 왜 증명하냐고. 자, 증명해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직접 증명이 곤란해서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귀류법 결론을 부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하니까 루트 A가 유리수이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야. 루트 A가 유리수이다 이제 가정하고.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하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유리수의 정의를 알으셔야겠는데. 자, 유리수는 서로소 관계에 있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써지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 그래. 그래서 m분의 n 이렇게 썼을 때 m하고 n은 서로소인 정수.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유리수 정의야. 유리수 정의. 서로소 관계인 정수분의 정수꼴로 쓸 수 있는 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이야. 자, 여기서 이제 논리를 전개시키는데 식을 좀 변형해서 양변에 이제 m을 곱하고 루트의 m은 n이고, 자, 그 다음에 양변에 제곱을 하시면은 자, 2m 제곱은 n 제곱 이렇게 돼. 제곱을 하면. 자, 그러면은 여기서 2라는 숫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n 제곱이라는 숫자는 2의 배수임이 자명해 지금. 그래서 n 제곱이 지금 2의 배수야, 2의 배수. 자, 그리고 아까 전에 1번에서 이미 저 증명했어. 1번에서 아까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 그게 증명한 게 있었지. 그래서 n제곱이 2의 배수이면은 n도 2의 배수인 게 맞아. 자, n도 2의 배수야, 지금. n도. 자, 그러면은 n이 2의 배수라서 n을 역시 이제 뭐 2k 요런 따위로 이렇게 잡아서 쓸 수가 있겠고, 2의 배수니까.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하시면은 2m제곱은 4k제곱 이렇게 떨어지고 2로 약분해서 m제곱은 2k제곱. 자,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서 여기도 이제 숫자 2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m제곱이라고 하는 값도 2의 배수라는 게 이제 확실한 거야. 그리고 같은 논리로 m제곱이 2의 배수면은 m도 2의 배수야. m도 2의 배수. 자, 그래서 여기까지 논리를 전개를 시키면서 드디어 이제 여기서 모순점이 드러나게 되거든. 모순점. 모순점 찾으셨어, 우리? 모순. 있는 거야 이미 서로 이렇게 둘 다.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모순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모순점이 드러난 거거든. 자, 서로소라고 하는 거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관계잖아.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최대 공약수가 1인.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관계가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n도 2의 배수, m도 2의 배수 이렇게 둘 다 2의 배수다 보니까 공약수가 1밖에 없다라는 서로소의 모순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모순이 발생을 했지. 자,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고 논리를 전개시켰는데 모순이다. 따라서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원래 결론이 맞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규율법인 거예요. 자, 이해 지나. 뭔데 볼까? 자, 1 플러스 루트 a가 유리수가 아니다. 자, 요것도 자, 1 플러스 루트 a가 유리수다라고 이제 결론을 부정하고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규율법을 적용해서 1 플러스 루트 a가 이제 유리수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서 이제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랑 문제랑은 뭐 좀 당연히 좀 스타일이 좀 달라. 자,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a가 유리수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a라고 쓰고 a는 유리수야, 어떤 유리수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항시켜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1을 이항시켜서 이렇게 썼다고 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써보시면은 루트 2는 무리수인 것이 이제 자명한데, 자, 근데 a 빼기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a도 유리수고 1도 당연히 유리수고, 그래서 유리수끼리 뺄셈을 한 셈이란 말이야. 유리수끼리 뺄셈. 그러니까 유리수끼리 사칙 연산하면 결과가 유리수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a-1은 지금 이제 유리수일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한쪽은 무리수, 한쪽은 유리수니까 같다라는 게 지금 모순인 거지. 그래서 이제 모순이 발생을 했지.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부정한 게 틀렸다. 그러니까 원래 결론이 참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 요런 내용이 규율법이야. 그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용어로서 그냥 절대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어. 자, 이거는 말뜻이 뭐냐면 일단 말뜻은 간단한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말을 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자, 뭐 문제 풀어보면은 뭐 금방 뭐 와닿을 거라서 바로 저 7번에서 12번 몇 개 골라서 해보면은, 자, 7번에서 12번 절대 부등식인 거는 5를, 절대 부등식이 아닌 거는 x를 표시하시고 저 이렇게 되어 있지. 자, 7번 해보면은 2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자, 요 부등식. 자, 요거는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자주 보는 부등식 형태가 되겠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자, 흔히 보는 부등식처럼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 참과 거짓이 달라지지.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절대 부등식이 아닌 것이고. 절대 부등식이 아니고. 자, 그에 반해서 9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자, 절대값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절대값은 우리 다 알잖아. 특성상 x에다가 무슨 숫자를 집어넣든지 100% 0 이상이잖아, 크기가. 절대값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100% 0 이상인데 거기다 3까지 더하기 때문에 좌변은 그 어떤 수를 써더라도 양수가 아닐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항상 0보다 크니까 항상 참이니까 절대 부등식이 되겠죠. 여기 이제 절대 부등식이 되고. 자, 11번도 9번하고 뭐 비슷한 같은 논리가 되겠는데, 11번에서 여기서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x 빼기 1이 얼마인지 몰라도 어쨌든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 제곱이니까 크기가 100% 0 이상일 수밖에 없는 거지. 크기가 이제 100% 0 이상일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제 양수인 4를 더하기 때문에 좌변은 100% 양수일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항상 성립하니까 절대 부등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더 해보면. 자, x제곱 플러스 1이 2x보다 크다. 자, 일단 넘겨서 이제 살펴보셔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넘기고. 이건 이제 완전 제곱식이네. x 빼기 1의 제곱. 자,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좀 보통 이렇게 대답을 좀 잘못하는 사람이 많지. 실수 제곱은 양수다. 그건 아니지. 실수 제곱은 0 이상이지. 0 이상.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모든 숫자 괜찮은데 유일하게 안 되는 거 하나 있지. 지금 1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1. 그래서 1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항상 성립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얘는 절대 부등식이 아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절대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쉬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좋다.
그다음에 139쪽에 거기 개념에 뭐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 뭐 같이 써보면서 그냥 이해 보면은. 요거 뭐 두 줄 화살표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건 말이 되겠네. 그러니까 네가 만족하면 너도 만족이고, 요게 만족하면 요것도 만족이고 뭐 이런 뜻이 되겠고. 이거는 그러니까 저기 어떤 두 대상 간의 대소 비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두 대상 간에 누가 더 크냐가 궁금할 때는 서로 이제 빼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빼가지고 A에서 B를 빼서 양수가 됐다. 그 소리는 이제 A가 더 크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제 1번 성질 같은 경우는 대소 비교할 때 이제 뭐 자주 쓰이는 성질, 기초적인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니 2번 뭐 이런 거 다 아는 거지. 뭐 제곱, 실수 제곱이니까 다 0 이상의 크기거든.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3번도 뭐 다들 뭐 아는 내용이겠네. 자, 실수 제곱과 실수 제곱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실수 값들 자체가 뭐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소리고. 자, 그다음에 뭐 절대값 성질이지.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다. 그래서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B랑 같다. 뭐 이런 거. 자, 그다음에 뭐 A가 B보다 크면은 제곱을 한 것도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다.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서가 이제 붙으면 되는데 A하고 B하고 둘 다 이제 양수라는 단서가 붙으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제곱을 해서 대소 비교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A가 B보다 크다고 해서 제곱한 것도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다. 요건 이제 틀린 말이지. 얼마든지 이제 빗나가는 거 쓸 수가 있지. A를 2로 잡고 뭐 B를 마이너스 3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잡으면 지금 어긋나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어긋나는데 뭐 이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둘 다 이제 부호가 양수다라는 단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자 그러면은 제곱을 해서 대소 비교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야. 5번의 얘기는. 그래서 이제 제곱을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빼서 이제 그 부호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제 대소 비교를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제곱에서 빼는 대소 비교 방법은 주로 이제 어떨 때 쓰냐면은 루트나 자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애들끼리 비교할 때, 자 그럴 때 이제 제곱에서 빼는 방법이 사용이 돼. 자, A, B가 실수일 때, 자, 다음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자, 13번. A 플러스 B의 제곱이 4AB 이상이 된다. 자,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해보래. 자, 그래서 이제, 자, 대소 비교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서로 빼보는 거야. 자, 좌변에서 우변 뺄셈. 이렇게 해보시고. 자,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해보시면 이게 A-B의 제곱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A-B의 제곱. 자, 근데 이제 A, B가 이제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니까 지금 서로 뺄셈한 결과에 해당하는 A-B의 제곱이 실수 제곱이니까 이제 0 이상의 크기를 가지게 되고 자, 그래서 좌변에서 우변을 뺀 값의 결과가 0 이상이니까 자, 따라서 A 플러스 B의 제곱 좌변 값이 우변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자, 서로 이제 빼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13번처럼 이렇게 부등식에 등호가 들어가 있을 때는 증명을 하고서 항상 이제 등호 조건이라는 걸 써줘. 등호 조건. 자, 등호 조건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등호,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조건이에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는 조건. 자,
지금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려면은 좌변에서 우변을 뺄셈을 한 이 결과가 0이 될 때가 그 결과가 똑같은 거잖아.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게 0 되려면 A하고 B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등호 조건은 A랑 B랑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호 조건을 작성을 해줘요. 이렇게 이제 등호가 들어간 부등식을 증명할 때. 자, 뭐 14번은 이건 뭐 완전 제곱으로 정리 뭐 할 수가 없겠네. 여기서 이제 b제곱을 두 동강 내면 되지.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a, b가 실수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도 0 이상이고 b 제곱도 이제 0 이상이므로, 그지? 이므로 이렇게 따라서. 이제 이 부등식이 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등호 조건이라는 걸 써줘야 되겠고. 등호 조건. 자, 등호 조건은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조건. 우변이 0이니까 한마디로 좌변이 0 될 조건이고 0이 되려면 제곱이니까 저기 a 플러스 b하고 b하고 동시에 0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b가 0이 돼야 되고 b가 0이면 a도 0이 돼야 되고. 자, 그래서 등호 조건은 A하고 B하고 둘 다 0이다. 이게 이제 등호 조건.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15번 보시면은 자, 15번처럼 이렇게 이제 절대값, 저런 식으로 절대값이 붙어 있는 애들을 증명을 할 때는 직접 뺄셈으로써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 자체로 직접 뺄셈으로 해가지고 대소 비교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 고를 때 많이 쓰는 게 여기 성질에서 5번 성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곱을 해가지고 빼보는 거. 이 방법이 많이 쓰여. 절대값이나 루트가 있을 때 제곱해서 빼보는. 자, 그래서 좌변의 제곱에서 우변의 제곱을 뺀다. 자, 요 방법이 있어요, 요 방법. 자,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9의 절대값 ab 플러스 b 제곱이고. 자,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기 때문에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시겠고. 자, 그럼 a 제곱 b 제곱 제거가 되시면서 2배의 절대값 AB 빼기 AB. 자,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지. 이렇게. 자, 근데 그래서 얘네 둘이를 비교를 할 것인데 AB하고 절대값 AB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값에 대해서 한쪽이 이제 절대값을 씌운 거지. 그럼 한쪽에다 절대값을 씌우면은 얘 부호에 상관없이 언제나 절대값 씌운 쪽이 항상 크거나 같다를 요거를 만족을 하게 될 거라고. 이 어느 부호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저게 이제 항상 만족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 값 자체가 자, 좌변 제곱에서 우변 제곱을 뺄셈한 결과가 항상 0 이상의 크기가 되니까 요거로 이제 일단 증명이 좌변을 제곱한 것이 우변을 제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까지는 증명이 된 거야. 여기까지는 증명이 됐고. 근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 엄밀한 증명은 요거 제곱을 뗀 거. 제곱을 떼고 요 자체로 좀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 요거를 지금 보여주셔야 돼. 자, 그래가지고 사족을 달아서 그러니까 이거 5번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5번하고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이제 제곱을 해서 뺄셈 해가지고 이 결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요 단서가 필요하지. 둘 다 이제 0보다 크다라는 단서가 필요하지. 그것처럼 요것도 이제 단서가 필요한데, 근데 애시당초 처음에 나와 있는 절대값 a 플러스 b도 0 이상.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도 0 이상, 절대값 a 플러스 b도 0 이상. 이렇게 이제 자체로 둘 다 이제 같은 부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곱에서 좌변이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가지고 제곱하기 전의 형태에 해당하는 값도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증명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야. 오늘 계속 증명이라서 좀 딱딱하고 이렇게 해서. 자, 넘겨서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해가지고 뭐 여기 있는 애들은 뭐 그러니까 뭐 절대 부등식이라는 이제 뭐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뭐 기계적으로 딸딸딸 외울 필요는 없고 근데 몇 개 이제 유명한 거는 좀 뭐 자연스럽게 외우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소개된 절대부등식은 저놈이네. 자, 다시 한번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뭐여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항상 성립하는. 그러니까 요렇게 생겨먹은 애는 A하고 B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참이다 이 뜻이야. 항상 참이다. 자, 왜 그런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이거 이제 완전 제곱으로 이것도 설명할 수 있는데 A 풀마 2분의 1 B의 제곱 이렇게 고치고 그럼 여기 4분의 1 B제곱이니까 뒤에 4분의 3 B제곱 이렇게 넣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A 뿔마 2분의 1 B의 제곱도 실수 제곱이니까 0 이상이고 4분의 3 B 제곱도 실수 제곱이니까 0 이상이지. 이거 하여튼 뭐 성립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등호가 들어간 부등식이다 보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등호 조건을 일반적으로 써주게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동시에 0, 0 돼야 되지. 그래서 이제 B가 0 돼야 되고 B가 0이면 A도 0. 그래서 A랑 B랑 0이다. 자, 요게 이제 등호 조건 이렇게. 자, 2번은 많이 보던 거지? 우리 곱셈 공식에서 외웠던 애들, 외웠던 놈. 자, 요것도 이제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 A, B, C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요거 우리 저 다 외우고 있잖아. 암기식, 여기 저 변형식 있잖아. 변형식. 요거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다 이제 실수 제곱이니까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자, C 빼기 A 제곱 다 0 이상이지.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해당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자, 등호 조건, 자, 0이 될 조건이니까 이제 동시에다 0, 0, 0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등호 조건은 A는 B는 C.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아시겠어? 자, 3번은 중요해가지고 뭐 앞으로 이제 굉장히 자주 볼 놈이고, 그래서 뭐 중요해서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놈이고, 이제 이름도 따로 있어서, 자,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생긴 애를 산술 평균 이렇게 불러준다. 산술 평균. 루트 AB 이렇게 생긴 애를 자, 명칭이 기하 평균 이렇게 불러줘. 기하 평균. 자, 그리고 저거 자체도 절대 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자, 왜 그런지 증명할 거고. 그러니까 A, B, 자, 실수범위 내에서 A, B에다가 그 어떤 수를 넣더라도 단서가 하나 더 있다. 양수가 되는 거죠. 양수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수로 제한했을 때, 양의 실수로 제한했을 때 A, B에다가 그 어떤 양의 실수를 대입을 한다 하더라도 산술 평균값이 기하 평균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성립돼요. 항상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아.
왜 그런지 증명해보면은 자, 제일 기초적인 대소비교 방법이라서 빼보면 돼, 빼보면. 이렇게 이제 빼셔가지고. 자, 그래서 통분하면 A 자 올리면 이제 2배 루트 AB 이렇게 올라가지. 더하기 B 이렇게 올라가죠. 자, 여기서 이제 A를 루트 A의 제곱의 관점으로 붙여서 이제 볼 수가 있지. 자, B도 이제 루트 B의 제곱의 관점으로 붙여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이 식이 2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완전 제곱, 이렇게 이제 붙긴다, 이렇게. 자, 뭐 했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좌변에서 우변을 뺄셈을 한 결과가 실수 제곱의 형태, 즉 0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좌변이 우변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자, 이런 얘기고. 자, 그리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야.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 조건 써주셔야 돼.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조건. 자,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다는 뜻은 뺄셈에서 0 된다는 뜻이지. 요게 0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0 되려면 A하고 B가 이제 같아야 되니까 등호 조건은 A랑 B랑 같습니다. 자, 요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상태에서 A하고 B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대입을 해보시면은 그 어떤 똑같은 숫자를 넣더라도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 값이 나오게 돼 있어, 항상. 궁금하면 한번 넣어보시고. 네, 괜히 뭐 좀 뻘짓이 하여튼 똑같은 숫자 이렇게 계속 넣어보시면은 좌변 우변이 다 똑같아 계속. 저 산술 평균이라는 거는 니네들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 평균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아시면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 평균. 이게 두 배 더해서 개수가 2배니까 1로 나오지. 기하 평균은 좀 처음 들어본 거고. 아, 요거는 하여튼 뭐 증명은 뭐 여러 개 있어서 또 하나만 더 해보고 도형으로도 요거 이제 설명할 수가 있거든. 도형으로. 자, 여기 이제 반원이 있고 이렇게. 자, 반원이 있고 대략 요점으로 기준으로 잡아서 길이를 이렇게 A, B 이렇게 말을 해볼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선 요 길이를 X라고 해보시고 자, 뭐 그다음 원의 중심 뭐 요쯤에 있겠지. 이렇게 뭐 이런 반원이 있다고 쳐봐야 돼. 자, 그러면은 편의상 길이를 이렇게 A하고 B로 잡았기 때문에 지름의 길이가 A 플러스 B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를 연결한 건 반지름이다 보니까 여기가 산술 평균에 해당하는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자, 아시겠어? 이렇게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원 성질 중에서 이런 거 있었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선을 이렇게 두 개 그었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랑 같다. 이 성질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 성질에 따라서 적용을 해보면은 여기 이렇게 반원이 이렇게 연장해서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도 길이가 x잖아. 지금 지름으로 딱 끊었기 때문에 x 똑같지. 그래서 x 곱하기 x는 a 곱하기 b랑 같아서 x 제곱은 ab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x가 루트 ab지 루트 ab.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요 길이가 지금 루트 A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금 반지름이 산술 평균, 그다음에 요 길이가 지금 기하 평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산술 평균 값이 기하 평균 값보다 이제 길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도형으로 증명하면 되고. 자,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은 그래서 이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때 많이 쓰이는 저 구등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 이제 밑에 20번에서부터 22번까지가 산술 기하 평균 이용해서 최소값 구하는 문제야. 자, 보통 이제 문제 풀 때는 이 형태에서 더 나가서 양쪽에 2배 해서 쓴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 형태 기준으로 좀 모양을 맞춰서 문제 풀이가 많이 돼. 그러니까 모양 맞추기라고 보시면 돼. 모양 맞추기. 자,
자, 그래서 20번부터 한번 풀어보면은, 자, 20번에서 a 플러스 a분의 1의 초소값을 구하라고 했지. 자, a가 양수라는 단서가 있으니까 산술기야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역할을 그대로 맞춰서 생각하면 돼. 뭐 a는 a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b 역할을 a분의 1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a 플러스 a분의 1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 적용해서 2배 루트 하시고 이제 둘이 곱한 걸 쓰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은 뭐 요거 그냥 2로 떨어지지. 그래서 2 이상이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제 답이 2야. 초소값이 2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B분의 A를 A, A분의 B를 B 이렇게 이제 역할을 이렇게 매칭 시켜가지고 이해하시면 돼. 이렇게 덩어리채로. 요게 A고 B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A 플러스 B는 2배 루트 AB 이렇게 곱해서서. 그래서 얘도 뭐 약분 되니까 요것도 2네. 그래서 얘도 좀 초소값이 2겠네요. 자, 뭐 계속 똑같아. 마찬가지야. 얘도 이제 9A하고 A분의 4 요렇게 이제 두 개 각각 A, B로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2 루트 하시고 이제 두 개 곱하시면 돼. A 약분되셔가지고 2배의 루트 36이니까 여기 12지 12. 그래서 이제 최소값이 12다. 요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언제 이렇게 초소값이 되는 것이냐면은 등호 조건이 발생할 때가 초소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질 때. 등호 조건이 발생할 때가 이제 초소값이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같아질 때니까. 자, 이해하셨는지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뭐 풀면 금방 풀 텐데.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산술기야 이용해서 산술기야. 사투리. 말해. 맞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똑같이 2배 루트 하시고 이해하시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x 약분되고 약분되고 2루트 8을 2루트 8 즉 4루트 2 4루트 이상이 나니까 4루트 2 이런 식으로. 광문고는 그래서 다음 주에 3일 동안 강화도에만 있는 거야. 강화도. 북고는 저번에 어디 갔었지? 저 어디 갔다? 김포. 김포. 명무는 어디 가는지 나와 있어? 강원도. 강원도에. 오늘 거야 진짜 시종일관 증명이라서 좀 딱딱. 자, 141쪽 2번을 보면은 자, 대우명제를 이용하여서 참임을 증명해봐라. 또 해당 명제.
자, 해당 명제에 대해서 대우 명제 한번 써보면은 자연수 xy에 대해서 x, y가 홀수이면 이렇게 되겠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짝수이다. 자, 요 명제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문제. 자, 그래서 증명을 해보면은, 자, x 곱하기 y가 이제 홀수라는 뜻은 x하고 y가 모두 홀수라는 뜻이지. 홀수 곱하기 홀수가 홀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시킬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x를 뭐 2n-1, y를 뭐 2n-1. 자, 이런 따위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이제 작성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2n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n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4n 제곱 마이너스 4n 4n 제곱 마이너스 4n 그 다음에 1 이렇게 생기니까 이제 2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짝인지 홀인지 확인하려면 전체가 2로 묶이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전체가 깔끔하게 지금 2로 묶이고 있지.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전체가 2로 묶였지.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짝수라는 게 증명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다 증명했지. 자, 대우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래 명제도 참이다. 그래. 자, 5번은 이제 규율법으로 증명하라고 했네. 자, 그래서 이제 규율법으로 전개를 시키기 위해서 결론을 부정해야 돼. 이 부분이 결론이지, 이 부분. 여기를 부정하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여기를 부정하니까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출발이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세 가지가 있지, 세 가지. A는 0이 아니고 B는 0인 거. A는 0이고 B는 0이 아닌 거. 그 다음에 둘 다 0이 아닌 거. 이 세 가지를 다 말하는 논리야. 이 세 가지를 다 말하는. 자,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해보시면은 이때는 A가 0이 아니니까 A 제곱은 양수지. 그리고 이제 B 제곱은 0이니까 따라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지? 자, 이때는 A 제곱이 0, B 제곱이 양수. 자, 따라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양수. 이때는 뭐 둘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양수지.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양수. 자,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봤을 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0이라는 이 가정에 다 모순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항상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이제 양수이므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이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그래서 이제 뭐 참이다. 뭐 이런 소리지.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7번 다음 페이지 7번 보시면은 자 부등식 이거 증명하는 과정 증명하는 건데 요것도 절대 부등식이거든 요것도 이제 a, b, x, y에다가 a, b, x, y 네 군데에다가 그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하더라도 좌변이 우변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을 해. 그래서 저것도 이제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고 사실은 그러니까 저거 이제 이름도 있어. 요것도 사실 따로 외워야 되거든. 요거는 사실 조금 많은 좀 기본서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여기서 얘기를 좀 안 했는데. 그리고 요게 이제 명칭도 있어 명칭. 이름도 있어 이름. 호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돼. 여기 이름이야 이게. 수학자 이름 따가지고. 호시 슈바르츠 부등식. 저것도 암기해야 돼요. 산술기하 평균처럼 저것도 암기해야 돼. 자, 일단 증명해보면 증명은 그냥 단순해서 좌변에서 우변 뺄셈한 거로 증명해보시면 돼. 자, 좌변 전개해서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에서 요거 이제 제곱한 거 이제 빼는 거지. a제곱 x제곱 그다음에 2abxy 더하기 b제곱 y제곱. 자, 이렇게. 자, 그래서 a제곱 x제곱 지워지고 b제곱 y제곱 지워지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남은 것만 쓰시면은 a제곱 y제곱 빼기 2abxy 더하기 b제곱 x제곱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완전 제곱으로 해도 또 묶이거든 이게. 이렇게 묶여.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좌변에서 우변을 뺄셈한 결과를 봤더니 역시 전체가 실수 제곱으로 깔끔하게 묶여서 항상 크기가 0 이상이다라는 게 성립을 한다라는 게 보여진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된 거야. 좌변이 우변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자, 역시 등호가 있는 부등식이라서 등호 조건 써주셔야 되겠고 양쪽에 같아질 조건 빼서 이제 0 되는 거지. 요게 0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제 ay랑 bx랑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이 이제 언제 많이 쓰이냐면은 합의 값이나 곱의 값이 딱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요때 이제 자주 쓰인다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합이나 곱이 일정하게 딱 주어졌을 때. 요때 이제 자주 쓰인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9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A, B의 곱이 6이다. 이렇게 이제 곱의 값이 일정하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산술 기하가 많이 쓰인다. 그래서 2A 플러스 3B의 초소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되고. 자, 산술 기하 아까 그 형태 다시 써보면은 아니 물론 F형대로는 엄밀히는 이게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고 풀 때는 이 형태로서 많이 풀린다. 이 얘기 있었지. 이 형태로. 자, 그래서 지금 이 형태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해 주시면 돼. 자, 2a 더하기 3b의 초소값을 구하라고 했지. 2a, 3b를 이거 a, b 이렇게 역할로 보시면 돼. 자, 그래서 2배 루트 하시고 이제 곱하시면 되겠네. 6a 이렇게 하시겠다.
자, 근데 A, B의 곱이 이제 나와 있지. 6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지. 그래서 이제 넣으시면 돼서 2루트 36 그래서 이제 12지. 그래서 12 이상이다. 자, 그래서 최소값이 12다. 자, 이렇게 이제 분다는 얘기야. 자, 10번 너 두 양수 A, B에 대해서 4A 더하기 3B 더하기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의 자,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같은 문자끼리 좀 짝을 맞춰가지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A 들어간 애들은 A 들어간 애들끼리, B 들어간 애들은 B 들어간 애들끼리 이렇게 맞춰서 보시면 돼. 자, 그래가지고 각각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덩어리 A, B 역할 보셔가지고 자, 먼저 이제 너의 최소값 2 루트 하시고 둘이 곱하시면 돼. 4의 A분의 4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얘에 대해서도 각각 따로따로 하시면 돼. 2배 루트 하시고 3b 곱하기 b분의 3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가 8이고 그 다음에 여기 6이지. 그래서 이제 더하게 되니까 그래서 14 이상이니까 자, 최소값이 14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은 곱의 형태. 자, 지금 문제처럼 곱의 형태로 된 거는 자, 일단 풀이가 이제 전개해서 하시면 돼, 전개. 자, 전개해서 일단 처리하시면은 A 제곱, 그 다음에 16 나오고 1 나오고, 그 다음에 A 제곱분의 16이니까 자, 전개해서 처리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산술기하 그대로 이제 적용하는 것인데 17 같은 애들은 상수로서 이미 크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17은 그대로 그냥 따라서 쓰면 돼. 17은 그대로 따라서 쓰면 되고 얘네들한테만 산술기하 적용하시면 돼. 그래서 2 루트 하시고 이제 둘이 곱해서 이제 16 이렇게. 그래서 8 더하기 17에서 25. 자, 근데 문제는 최소값이 25인 건 맞는데 근데 이 문제는 보니까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가 될 때의 A 값을 묻고 있어요. 최소가 될 때의 A 값. 자, 아까 전에 내가 한번 말했었는데 최소가 될 때는 등호 조건이 성립할 때야. 등호 조건. 자, 요 산술기하 등호 조건 다시 한번 써보면은 등호 조건은 A는 B랑 같을 때 요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산술기하 적용하는 이 두 대상끼리 같을 때, 그러니까 여기다 적용하시면은 A 제곱이랑 A 제곱분의 16이랑 이렇게 똑같아지는 A 값. 쟤네들이 똑같아지는 순간에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해줘서 A는 A제곱이 16이니까 그래서 A가 2겠지. 그래서 이제 A가 2일 때 최소이다. 이런 얘기고. 자, 요거 하고 마칠게. 뭐 한 김에 그냥 쫙 풀어놓자. 자, 12번 x가 5보다 클 때 x 플러스 x 마이너스 5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문제도 이제 산술기하 평균 써서 구하는 문제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당장은 안 돼. 당장 여기다가 산술기하를 이렇게 두 대상에다 적용하면은 이 루트하고 막 요런 식으로 쓰게 되니까 이 루트 안에가 지금 깔끔하게 안 돼서 실패.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니까 이 루트 안에서 이렇게 서로 탁 곱하면서 숫자로 딱 떨어져야 돼, 성공이야, 이게. 자,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밑에 분모가 x-5라는 거에 차관을 해서 x-5를 만들어주는 거야. 빼기 5 이렇게 붙이는 거야. 빼기 5. 물론 이제 전체적인 크기가 변하면 안 되니까 더하기 5도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한테 산술기하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루트 하시고 이제 둘이 곱하셔서 1이고 그 다음에 5 그대로 따라가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정답이 7. 수속값이 7이다 이렇게. 같이 안 했지만 뭐 다 했으니까 뭐 뒤에 거까지도 숙제해보지 뭐. 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숙제 이렇게 해주시고.